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담보책임 조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68조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필기 보시면 568조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이 권리를 이전해야 되는 의무랑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569조 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래서 569조에서는 이 매도인이 넘겨야 되는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인데 이것을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을 해서 넘겨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570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위에 있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권리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취득을 해서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 책임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이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만 인정이 된다. 다음 571조. 570조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571조에서는 매도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타인에게 이 권리가 속했다는 내용을 몰랐을 경우에 매도인한테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제571조 제1항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571조에서도 이제 매도인이 선인인 경우에는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매수인이 선인일 때는 매수인한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고요. 매수인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악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그냥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571조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이 권리가 타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한테도 계약 해제권을 인정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 매수인이 선의였으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되고요. 매수인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위에는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보시면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3항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2조는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이전을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한테 인정되는 권리가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어요. 대금 감액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 권리의 전부를 이전을 못해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동일하게 선악을 불문하고 매수인이 알았더라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고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이 몰랐을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 573조.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척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74조. 전 2조의 규정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는 경우, 그리고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그래서 위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고요. 574조는 물건이에요. 물건 중에서 수량을 지정을 했는데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아니면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위에 있는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 대신 위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악의이더라도 인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매수인이 무조건 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572조를 준용을 하는데 574조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도 매수인이 선이어야 된다. 그다음 575조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그래서 575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등기된 임대차 여기까지는 물건이죠. 이런 용익 물건이죠. 실제로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 물건인데 사용 수익을 못하는 경우에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매수인이 선의일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576조. 이 575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네, 제 576조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인데요.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것만으로 인정되는 담보 책임이 아니고요. 저당권이 실제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사용 수익은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설정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서 이제 경매가 실행이 됐는데 이때 매수인이 본인이 출재를 해서 소유권을 보존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매도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상환을 청구했으면 이때는 해제 못해요. 그래서 1항이랑 2항이랑 같이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계약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려면 소유권 보존을 했을 때 상환 청구를 하든지. 그래서 이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576조 다시 보시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아니면 해제 안 하고 경매에 대해서 자신의 비용으로 출제를 해서 소유권 보존한 경우에는 출제한 비용만큼 상한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576조의 규정은 매수인의 선이든 악이든 이런 걸 묻지 않고요. 무조건 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77조 이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에도 준용한다고 해서 여기서는 소유권을 취득 못한 경우인데요. 577조는 목적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일 경우에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 못한 경우에도 이 담보책임 내용을 준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 578조 경매인데요. 제1항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 위에 있는 그 담보적인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하여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락인이 이 대금을 납부를 하고 이걸 취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채무자한테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배당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제1항의 규정에서 원칙은 채무자예요. 그런데 2항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매 넘어갈 정도면은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권리의 하자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채무자나 배당받은 채권자가 알고 있으면 악의인 경우에는 그 악의인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1항에서 보시면 채무자한테 이런 걸 청구를 하는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한테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 그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다음 579조. 채권의 매도인, 매매 목적물이 채권이에요.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예요. 본다가 간주한다고 이건 추정한다예요. 채권을 양도를 해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이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 자체를 다른 양수인한테 양도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채무자의 자력을 채권자가 담보를 하면서 지금 양수인한테 넘겼는데 어느 시점에 자력을 담보한다고 하는지 일단은 이 매매 계약 당시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직 채무자가 변제할 기간이 도래하지가 않았을 경우에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으면 그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 내용은 만약 뭐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대로 나오니까 지문으로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변제기가 안 됐을 땐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을 추정한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80조부터 이후에 나오는 거는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이에요. 앞에 나왔던 것들은 권리에 대한 것들이죠.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무과실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걸 꼼꼼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75조 1항 계약의 목적 달성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고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야다 해서 물건의 하자에서는 무과실까지 요구를 하죠. 그리고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에 578조 경매는 권리하자에 관련해서만 인정되는 담보 책임이고요. 578조는 경매에 대한 거는 권리하자만 인정이 되고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575조가 준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575조에서 용익 물건들이 사용 수익을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선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580조의 물건의 경우에는 그냥 매수인의 선의가 아니라 선의에 무과실까지 요구를 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과실도 없을 경우에만 사용 수익을 못할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에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종류 매매의 경우에 딱 어떤 거 하나를 특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종류 중에 하나를 나중에 사겠다 이렇게 종류로 지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580조를 준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이라고 딱 특정을 해가지고 그 집을 사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종류 지정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은 펜? 이 펜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펜 중에 하나를 사겠다. 어떤 종류를 사겠다고 지정을 한 거예요. 특정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물건도 있잖아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자 없는 물건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조의 규정 준용을 한다는 게 이 내용이죠. 물건의 하자는 575조를 준용을 하고 이 종류물의 경우에는 이제 물건의 하자를 준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매수인은 선이거나 무과실이어야 되고 이렇게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는 계약을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고 그냥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 2조에 의한 권리.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는 이 제척 기간이 더 짧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사실 난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권리하자는 1년이었죠. 이거는 6개월도 더 짧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더 빨리빨리 이제 청구를 해야 돼요. 583조. 담보 책임과 동시 이행. 담보 책임은 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584조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담보 책임 면하는 특약할 수도 있죠. 사적 자치의 원칙상 서로 이거 담보 책임 이제 없는 거예요 하고 특약을 할 수도 있지만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알고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면서도 이거 담보 책임 면한 특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담보 책임에 대해서 조문을 쑥 보셨는데요. 근데 매매는 이렇게 서로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권리가 타인한테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받아서 자기가 취득을 해서 넘겨야 되는 건데 못하게 된 경우 그래서 줘야 될 걸 못 주게 된 경우에 받아야 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담보 책임의 내용 중에서 권리에 대한 것들은 이런 규정이 있고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는 이렇고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고 제한물건이 설정되거나 이런 거일 때 이렇게 되고 경매일 때 이렇고 뭐 채권일 때 이렇고 물건일 때 이렇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목적물에 대한 종류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유명 강사분들이 하실 때는 앞에 두 문자 따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그런 내용대로 외우셔도 돼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전부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는 경우. 매수인이 전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걸 지금 못 받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못 받을 거 못 받았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매수인이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고 일부만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알든 모르든 선악을 불문하고 일부에 대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몰랐을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 일부에 대해서도 몰랐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부였으면 내가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일 경우에 계약 해제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매도인도 사실 자기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선의일 경우에는 매도인한테도 계약 해제권을 주는데 대신 이 매수인이 알았으면 아무튼 매도인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손해배상을 해주고 계약을 해제하라는 거고 이 내용을 매수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없이 매도인한테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줬고요. 다음 575조 이 내용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등기된 임대차 이렇게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 건데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게 만약에 권리가 아니라 물건이었다면 매수인의 무과실까지도 요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류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딱 특정된 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자 없는 물건을 대신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76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가 되었는데 소유권을 잃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실제 목적이 소유권인데 이거 어차피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받아야 될 건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해제하거나 만약에 본인이 대신 출제를 했으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소유권이 아니라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이거의 목적이었다. 이럴 경우에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런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채무자랑 경락인이 있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이 만약에 권리의 하자가 있었다 하면 채무자한테 계약의 해제나 대금 감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 그러면 배당받은 채권자한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채무자나 배당받은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채권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으로, 그러니까 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를 하는데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런 하자를 보잖아요. 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를 하는데 그 채무자의 자력이 언제 당시인지 조문에 딱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추정을 하고 만약에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올해 기출문제예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악의의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선의나 악의를 묻지 않고 무조건 인정이 되는 권리들이 있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그 전부를 이전을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그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와 동일하게 일부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아까 계약 해제권, 악의도 인정된다고 했죠.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용 수익을 못하는 경우에 지상권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선의가 요구가 되죠. 악의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고요. 기역, 니은, 디귿. 그다음에 작년 문제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시된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내용 그대로 맞고요. 2번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일부죠. 여기 수량을 지정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일 경우에는 선악을 불분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수량을 지정한 그 물건일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도 선의가 요구가 되었죠.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3번 선의의 매수인은 멸시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라고 했고요.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맞고요.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 멸실 사실의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조문에 그대로 나오죠. 다음 20년 문제고요.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불특정물의 하자, 종류물을 말하는 거죠. 종류물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나 무과실일 때 사용 수익을 못하면 계약에 해지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 외에도 하자 없는 물건도 청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나 완전물 급부 청구권까지 인정이 되고요. 대금 감액은 일부에 대한 거죠. 기억, 니은, 리을. 조금 오래된 문제긴 한데 2017년도 문제예요.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2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권리 하자인지 매매 목적물의 하자인지 법적 제한으로 인해서 일단 이 목적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 맞고요. 법적 제한은 목적물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2번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맞죠? 3번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자 담보 책임은 다 제척 기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맞는데 소멸시효의 대상도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청구권이니까. 그래서 소멸시효랑 제척기간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고요.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알면서 그런 경우에는 책임 면할 수 없죠. 근데 이거 아까 규정 그대로 있었죠. 맞는 거고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틀리고요. 답은 5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내용 한번 다시 보시고 규정이랑 여기 뭐 메모된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